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 백서 이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영업이 여러분에게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 경제적 자유란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월 300만 원 수준인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려운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모두가 바라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 윤택한 삶의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자본을 축적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다면 소위 시드머니라고 부르죠. 이를 통해서 재테크, 즉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월 수령액이 6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이 중에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400만 원을 저축할 경우에 1년에 4,800만 원, 10년을 모으면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서울, 아니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라도 장만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건을 조금 더 가혹하게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500만 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는 1년에 6천만 원, 10년을 모으면 6억이란 돈이 되게 되겠죠. 자, 이 6억이란 돈이 큰 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요.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한 10년 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은 이게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이 됐든 사업소득이 됐든 현재보다 소득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 직장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보다 윗직급 분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본인이 정상적으로 진급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진급했을 때 연봉 등을 감안해 본다면 10년 뒤에 본인의 대략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자영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텐데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수준의 성공을 이룬다고 가정해 본다면 자영업이 직장인보다 보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더 큰 보상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은퇴하여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시점 혹은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참 요즘은 정년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는 것이 사실 어떤 특수한 직역을 빼놓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그 어려움을 뚫고 정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요새 기대 수명이 80세, 90세까지 가는 이 세상에서 60세 정도의 경제 생활을 마치게 된다고 하면 노후 생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청년 세대에게도 요새는 그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 나이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최고의 노후 준비는 사실 내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자영업에 대한
평소에 꾸준한 관심과 공부는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당연히 이런 의문점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런 뉴스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자영업인의 수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고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폐업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눈에 띄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자영업은 정말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과연 직장인은 다른가요? 직장인의 경쟁은 과연 자영업자의 경쟁보다 덜하고 쉬울까요? 지금은 직장 내에서 내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돼서 월급이 나오고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진급도 하게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런 프로세스가 몇 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한 20 몇 명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그 중에 20명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회사에서 저희 윗직급 분들 보다는 조금 더 어학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해외 구매 파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업무적 능력이 나보다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업무적 능력이 좀 쌓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나는 이 친구들보다 학벌도 안 좋고 그리고 어학 능력도 아무래도 그 친구들보다는 딸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3년 5년은 괜찮은데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깝깝한 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하게 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막상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시면 오히려 나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자영업에 대해서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조금은 생기지 않으셨을까요? 자, 앞으로 저는 이렇게 자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정보를 좀 드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 10몇 년간 제가 자영업을 해오면서 느끼고 쌓아온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저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제 성심성의껏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영상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미숙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클로징 멘트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짜 좋은 말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좌우명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활기찬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나의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 저는 자영업 백서 이사장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